이번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새 예산 심사와 도정질문, 교육행정 질문 외에도 비여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비해서 다소 주목도는 떨어지긴 했지만 안건 심사 과정에서 번뜩이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 홍건 의원님과 함께 행복지표가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의사당에 출근한 지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의 소감, 그리고 남은 3년 6개월 의정활동 각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년 의사 일정을 6개월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바쁘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도민분들께서 제가 의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어렵게 허락해 주신 자리인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의정활동 6개월 만에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비결이 뭘까요? 우선 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이 그 공약을 실천한 실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공약의 어떤 발굴 과정과 또 선거 공보물을 어떻게 잘 작성하고 계획했는지를 이렇게 평가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작성에 있어서 어떤 주민과 만나는 과정에서의 어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떤 지역 현안을 다시 파악하고 또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그런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런 차원에서 좋은 평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선인대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임기 중 가장 해보고 싶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저도 4.3 유족입니다. 그래서 4.3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상금 지급 절차 등 중요한 이런 과제들은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1월에 일본에 가서 그 4.3 유족들을 만나면서 보상금 절차를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제2제주인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보니 나이도 많으시고 또 이 보상금 신청 절차에 많은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저는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이런 분들의 보상금 지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권재심과 관련해서 수용인분들의 정말 가슴 아픈 증언이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기록화하는 작업에도 제가 힘을 쏟고 싶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기간 안건심사 중에서 우리 이른바 행복지표 개발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했고, 근데 도민사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잖아요. 행복지표 어떤 것이길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질, 만족도, 행복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이나 좀 추구해야 될 가치도 물론 개발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도민들의 행복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주 입장에서는 정말 도민들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런 지표를 말하게 됩니다. 예. 우리 행복지표 개발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실제로 지난해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제주인 경우에 만족도 10점 만점에 6.15점을 받아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봤는데 1위인 전남이 8.22점으로 제주와의 차이가 1.72점이고 또 바로 압수의 경북이 7.16점으로 또 0.65점이나 제주가 낮습니다. 그래서
왜 도민들의 행복감이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정말 도정과 의회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세대의 어떤 요구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그런 행복을 보장하는 미래 이런 가능 발전, 이런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지속 가능 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또 20년 단위의 또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복지표 개발을 통해서 우리 도민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도민들의 그 삶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는 그 지역 내 총생산, 그래서 GRDP, 이게 거의 유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GRDP가 어떤 성장의 양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삶의 질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진짜 도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내 총행복, 그러니까 GRDH, 이거를 성장 지표로 개발한다면 우리 지역 개발의 목표를 도민 행복으로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영훈 지사께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생적 지역 발전 모델, 이거를 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행복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번에 이거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유엔에서 보면 우리 국민 총생산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 총행복, 그래서 GNH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 수준, 뭐 좋은 거버넌스, 건강, 교육, 뭐 문화적 다양성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엔의 그 자문 기관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경제적 지표인 국내 총 생산에 어떤 것을 넣고 있냐면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행복 지수를 이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OECD 국가를 봤는데 OECD는 국민 총 행복을 목적에 따라서 평균 행복, 행복 수명, 불평등 조장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 그 수명까지 해가지고 4가지 범주로 구분을 해서 각 국가의 행복 지수를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의원께서는 예결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새 예산 심사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셨네요. 7조 원대 예산 시대를 개막했죠. 우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첫 편성한 새 예산안. 지금 현재 국세인 법인세 수입이 좋다 보니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이 비교적 좀 좋은, 세입 여건이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다소 소외될 수 있었던 어떤 민생 경제 분야나 촌천복지, 물론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뒀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컸던 만큼인지 아직 도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과감한 투자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예산 심사를 했고 예결위원으로서 본심사도 진행하셨는데요. 새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반드시 이것만은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꼽은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언급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지사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회복지 분야 예산 25%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예산 7%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진짜 한 번에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정말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또 이렇게 편성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계획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고 싶은 말 참 많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는 걸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좀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거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안 되도록 정말 도민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그런 대안도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말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말 완성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러한 정책들이 완성도 깊은 정책들이 도민의 삶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서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회와 대주도정이 발전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파트너십 구축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쏟고 서로가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권 위원님과 함께 행복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전에 비해 제법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비전이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입니다. 이제 행정도 변해야 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도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도의회 역시 도민 행복 시대를 여는데 든든한 주력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